자, 경우의 수, 29단원 경우의 수를 할 차례인데, 함수 파트 나갈 때는 여기 특히나 실력 정석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 그 중학교 때 중2 과정에서 했었지. 경우의 수. 그거랑도 비슷하고, 그 예제 문제도 많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용이 쉬운데 이게 실력 정석이다 보니까 예제가 보통 문제집보다는 살짝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 처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인데, 합의 법칙은 일단 등장하는 게 두 사건이 있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이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플러스 N이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플러스 N.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주머니에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10개의 공에 숫자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다. 여기서 이제 공을 하나 꺼내. 공을 하나 꺼내는데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 하면 이것이 바로 합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2의 배수와 7의 배수, 여기서는 10가지밖에 없으니까 2의 배수와 7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14의 배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7의 배수는 7 하나밖에 없으니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뭐 이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이 되겠어. 합의 법칙은 특징이 가운데가 또는, 무엇 또는 무엇, A 또는 B. 여기 1번, 2번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지만 2번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걸 빼주면 되겠지. 여기가 이제 주머니에 10번 공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20번 공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의 배수가 몇 가지? 10가지. 7의 배수는 7이랑 14 2가지. 근데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게 하나 있지? 바로 14. 동시에 만족하는 14를 하나 빼줘서 이 경우는 11가지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지.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이고, 그 다음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A가 역시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 A, B.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가 있고, 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다. 두 사건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그것은 M 곱하기 N가지다. 이런 건데, 가장 흔한 예로 여기 서울, 대전, 부산.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 부산을, 너무 비현실적인가? 요즘엔 다 직행인데. 선생님 머릿속에 너무 이 구닥다리 예제가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기차편이 대전에서 한번 갈아탄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기차편이 2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편이 3가지가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3이 아니라 2 곱하기 3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치? 요거를 뭐 A 노선, B 노선, 그리고 이거를 CD라고 하면은 AC, AD, AE, BC, BD, BE 이렇게 6가지가 있으니 곱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더해야 할 때랑 곱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거야. 더해야 하는 것은 그 두 사건이 있는데 또는 A 또는 B,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할 때는 더해주면 되겠고, 두 사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선생님이 합의법칙, 구배법칙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 난 대부분 야 이거 엄청 쉬우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넘어가서 간단하지만 예제를 좀 보자. 보기는 원래 잘 안 했었지. 근데 여기 예제가 너무 적어서 보기도 좀 해보려고. 보기 1번에 진돗개, 삽살개, 셰퍼드 3마리, 4마리, 2마리가 있대. 여기서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니까 요 세 종류 멍멍이 중에서 두 종류를 동시에 고를 수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합의법칙이라는 뜻이야. 합의법칙. 총 9마리지. 9마리. 그래서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보기 2번. 자연수 xy에 대하여 그 두 자연수 xy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xy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일이 세는 거다. 일일이 세는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연수니까 xy가 모두 1 이상일 테고, 합이 2 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이 3 되는 거, 합이 4, 합이 5 되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세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최소 2부터 최대 5까지 되니까 요 네 가지 경우를 전부 더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합이 2가 되면서 동시에 합이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다.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거 보기 3번은 좀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보기 4번 학급 문고에 소설책 6권, 시집 3권, 잡지 4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설책 1권, 시집 1권을 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런 게 이제 고배법칙이겠지. 이런 게. 왜냐하면 소설책 6권 각각에 대하여 시집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거든. 3가지. 그러니까 6 곱하기 3인 거 알겠지? 그리고 요 3가지 종류에서 한 권씩 택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고배법칙이 적용된다. 책에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도 해놨지. 이거를 A, B, C, D, E, F라고 하고 X, Y, Z라고 할 때 요 A에 대해서 3가지, B에 대하여 3가지, 3가지니까 6 곱하기 3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예제 1번 가보자. 아까 선생님이 문제를 좀 미리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긴 게 있어서 좀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PQ 사이를 왕복하는데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A 또는 B, B 또는 C,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가 저렇다라고 알려줬다.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올 때는 B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말이 어렵네. 경유하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를 경유할 수도 있고 B,
아니면 C 거쳐가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 각각의 수를 A, B, C라고 하자. A, B, C.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저 72가 뭐라 그랬냐면 Q로 갔다가 돌아올 때 A 또는 B를 경유하는 수가 72가지라 했거든. 지금 갈 때는 또는이다. 또는이면 합의 법칙을 생각해야지.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야. 그러면 갈 때의 경우의 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동시에 이용되는 문제야.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를 거친다. 합의 법칙이고 갔다 올 때 P에서 Q를 갔다 다시 P로 돌아오는데 PQ, PQP, PQP 요거는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Q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해줘야겠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갈 때는 요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고 올 때는 Q에서 P로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한다고 했거든. 그것이 72가지래. 그러면 곱하기 A 또는 B니까 A 플러스 B. 이것이 72라는 뜻. 이해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런 식으로 식을 63이랑 27도 세워보면 63은 어떻게 쓰면 되겠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B 또는 C니까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7은 갈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돌아올 때는 C 플러스 A지. 이렇게 식 세 가지가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편의상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것을 X라고 두자. X. 그러면 A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C가 되겠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C는 72. X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63이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B는 27이다. 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주면 좌변의 합은 3x 제곱이랑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x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니까 그냥 차근차근 쓸까? 암산하지 말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요 세 수 더하면 얼만고? 162인가? 근데 얘가 x잖아. x. 3x제곱 빼기 x제곱 2x제곱이지. 2x제곱이 162. 나 여기 서 있으면 영상이 안 나오는데. 2x제곱이지. 그럼 x제곱은 162. 아니 2x제곱은 162. x제곱은 81. x가 9지? x가 9네. x가 9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하는 수.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C 곱하기 B를 구하라는 거네. A 플러스 C 곱하기 B. 그럼 어떻게 돼? X가 9면 여기서 우리 A, B, C를 다 구해야 되나? B만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 X에다가 9 대입하면은 9-B가 3이구나. X가 9니까. 그래서 B가 6이네. B가 6. B가 6이고 B가 6이면 X가 9니까 A 플러스 C는 9 빼기 6이지. 9 빼기 6이 A 플러스 C. B는 6. 그래서 정답은 18이야. 예제 2번. 세 종류의 동전이 있다.
100원, 50원, 10원 세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써서 420원을 지불하려면 각각의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으니 A개, B개, C개만큼 동전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100A 플러스 50B 플러스 10 곱하기 C는 420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쌍이 몇 개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거 부정방정식이랑 같은 거야. 부정방정식이지. 수상에서 배웠던. 근데 이제 A, B, C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럴 때는 개수가 가장 큰 문자 A부터 생각을 한다.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A가 될 수 있는 최소, 최대를 생각해 보는 거지. A가 최대 얼마가 될 수 있겠니? 아니, 최소 0. 아니구나. 적어도 한 개씩 사용한다 그랬네. 최소 1. A가 1일 때. 그러면 이제 50B 플러스 10C가 320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BC 순서쌍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 역시 개수가 큰 B부터 생각을 하는 거고 B의 개수가 B, C의 개수랑 같은 거지. 이거 10으로 나누면 5B 플러스 C가 30이고 그럼 B는 1부터 6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6개 6가지 A가 2일 때는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2개 사용할 때 100원짜리 동전을 2개 사용하면 50B 플러스 10C가 420 마이너스 200 그러면 5B 플러스 C가 22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4까지 4가지 그 다음 A가 3일 때 100원짜리 동전을 3개 사용할 때 그러면 50P 플러스 10C가 120 맞지? 5B 플러스 C가 12 그럼 B가 1 또는 2 두 가지 다음에 A가 4일 때 A가 4면은 안 된다 그치? A가 4면은 50P 플러스 10C가 20인데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이 저걸 인정받네. 단 사용하는 동전은 총 15개 이하. 지금 쓴 거 중에 동전이 15개 이하가 아닌 거 있나? 잘 모르겠어. 여기서는 B가 6일 때 B가 6이면 C가 2고 그치? 그럼 B, C 합쳐서 8이고 A가 1이니까 9개 동전을 썼으므로 괜찮고 여기서는 아니 이거 말고 B가 1일 때 B가 1이면은 안 되는구나. B가 1이면 말이야 A가 1, B가 1이면 그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면 그 10원짜리를 너무 많이 쓴다 그치? 요 B가 1이면은 C가 27이네. 사용하는 동전이 총 15개 이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빼줘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안 뺐다. B가 1이면 C가 27개라서 안 되고 B가 2면은 10 그러면 C가 22 안 되고 B가 3 15 역시 안 되고 B가 4면은 20 12 이것도 안 되네. 되는 게 별로 없었구나. 25 B가 5면은 C가 7 5 더하기 7 12에다가 요거 하나니까 13 되지. B가 여기 5 또는 6 두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자, 여기서는 B가 1이면 C가 17 안 된다. B가 2면은 C가 12, 2, 12, 2, 15 넘어가네. 안 된다. B가 3이면은 되고 B가 4면 된다. 15개를 처음에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건 다 될 것 같은데 3, 1, 7, 3, 2, 2 다 된다. 그래서 다 합쳐서 정답 6가지 맞니? 맞아? 예제 3번인데 영역이 5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5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웃한 곳에는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웃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을 하도록 해라. A가 이웃한 영역이 가장 많지. A부터 색칠하도록. 나머지 B, C, D는 순서 상관없이 색칠해도 되고. 근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A에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B에는 몇 가지? 응? 4가지. C는 3가지지. A, B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A에 칠한 거만 빼고 다 칠할 수, A, C에 칠한 거 빼고 다 칠할 수 있는 거지. 3가지. 근데 여기가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B, D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 B, D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B랑 같은 색을 칠한다면 3가지고 여기 B랑 다른 색을 칠한다면 2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D가 될 수 있는 게 딱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 이것을 풀이 한 줄로 쓰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색을 몇 가지 칠하느냐에 따라 방법의 수가 달라지니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5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 5가지 다 써도 되고 5가지 아니고 4가지를 써도 되고 최소 3가지까지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색을 사용하는 개수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해.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5, 4, 3, 2, 1이겠지. 5가지 색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색을 4가지만 사용한다면 그럼 어느 두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한다는 뜻이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BD 또는 CE지. BD에 같은 색을 칠한다고 하면 BD를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색은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사용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가 맞고 B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고 C는 3가지,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야. 그래서 120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 색을 3가지 색만 사용해도 괜찮거든. 그러면 그 말은 BD에 같은 색을 칠하고 CE에 같은 색을 칠한다는 얘기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겠지. CE에 3가지. 이해하겠냐? 정답은 120, 120, 60 더해가지고 300까지. 그렇게 되는 거다. 여기 그 4가지 색을 사용할 때 곱하기 2를 안 했다. 4가지 색을 사용하면 어느 두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는 건데 BD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지만 CE에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이 빠뜨렸네. BD가 같은 색일 수도 있지만 CE가 같은 색일 수도 있으므로 이것도 5, 4, 3, 2, 120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사색 사용에서는 곱하기 2를 해서 답을 쓰자. 그래서 120, 240, 60 더해가지고 420까지가 되는 것이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이제 4번으로 가보자.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 곱의 법칙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 약수의 개수,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예를 들어가지고 18을 예로 들어보면 소인수분했을 때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고 배웠지. 그 이유가 이렇다. 소인수분했을 때 2가 있으니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 다음에 2의 1제곱, 또 3의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저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가지고 18의 약수를 만드는 거거든. 여기 1, 2, 그러니까 세로줄의 수와 가로줄의 수를 곱하는 거야. 여기가 3, 9, 6, 18. 그러니까 얘가 6가지가 바로 18의 약수거든. 맞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3가지씩 곱해져서 18의 약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경우의 수에서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이유라고. 그러면 540은 540을 소인수분했더니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저 지수에다가 1씩 곱해가지고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지. 스물네 가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약수의 총합을 요거 일일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이것을 전개하면은 18의 약수 6개가 합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치?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9,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9. 이렇게. 그러니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약수의 총합, 18의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540의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분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2는 제곱까지, 그 다음 3은 3의 3승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5. 이거를 계산한 것이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별거 아닌데 그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선생님이 기침하는 거는 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 선생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진짜 미쳤나 봐. 담배를 이 나이 되도록 담배를 못 끊는 건 미친 거지. 그치? 미친 거야. 선생님 너무 끊고 싶은데 의지로 잘 안 돼서 못 끊고 있어. 2번이 어려워 보이는데 n 괄호 열고 a 하면은 a의 약수의 개수래. 108은
선생님은 소인수 분해할 때 그냥 이렇게 소수로 나누지 않고 그냥 큰 수로 나눠서 빨리 계산을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2가 2개, 3이 3개. 그러면 108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에서 12. 32는 32 뭐 쓸 것도 없다, 그지? 2의 5승이니까 6가지. 그러면 12 곱하기 6 곱하기 nx가 5400이 되는 x의 최소값.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크냐? 귀찮게. 5400 나누기 6 하면은 900. 900 나누기 12 하면 얼만고? 70하고 75지. 900 나누기 12.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75가지가 되는 양의 정수 x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75개 너무 많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못하진 않아. 할 수는 있어. 75가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요 지수들을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잖아. 1씩 더해서 곱한 게 75라는 뜻이거든. 이게 1 곱하기 75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25일 수도 있고, 그치? 5 곱하기 15일 수도 있다. 75가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또 있냐? 뭐 3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치? 뭐 이게 단 것 같은데. 1 곱하기 75.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나오려면은 얼마에 7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떤 수에 74제곱 하면 약수의 개수가 75개인 거잖아. 근데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이므로 이런 모습의 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2의 74승이 될 것이야. 그 다음 요런 거는 제일 작은 게 2의 24승 곱하기 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은 소수가 3이니까 3의 2제곱하면은 이 수의 약수의 개수가 25 곱하기 3이잖아. 이렇게 생긴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는 2의 14승 곱하기 3의 4승이 될 것이고, 요것 중에 가장 작은 거는 2의 4제곱, 3의 4제곱, 그 다음 소수가 5지, 5의 제곱. 이러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했을 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지, 75개.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답이겠다. 이거겠지, 이거. 맞지?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양의 정수 x 중에 최소값. 이 문제 풀려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런 거 알지? 둘레의 길이가 60이라 했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합동이 아닌 삼각형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질문.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두자. 그리고 가장 긴 변을 A라고 하고, 가장 긴 변이 뭐 2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소관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0, 자, 이것도 미지수가 3개이고 식은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각형이라는 힌트가 있는 거야.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ABC 합이 60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A를 더하자. 왜 A를 더해? A, B, C 합을 아니까. 양변에 A를 더해주면은 A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부등호방향 그대로고 여기 60, 여기는 2A. 2A가 60보다 작다. A는 3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대소관계에 의해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또 A가 C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A가 B 이상, A는 C 이상이니까 이 A는 B 플러스 C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역시 우리는 A, B, C의 합을 알고 있으니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해보면 3A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긴 변인 A의 범위가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근데 A는 자연수라 했으므로 A가 될 수 있는 값은 (20부터 29까지) 10가지가 있는 거고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BC가 몇 개 있는지 합동이 아닌 것 중에 그거를 찾으면 되겠는데 A가 20이면 그걸 10번을 다 해볼 수는 없고 규칙이 있을 거야. A가 20이면 B 플러스 C가 40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BC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면 되거든. 근데 A, B, C 대소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B가 일단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B는 20은 안 돼. B가 20이면 A, B, C가 다 20이어서 정삼각형이 돼버려. 정삼각형은 상관없나? 합동이 아닌 것의 개수. 합동이 아닌 거니까 그 정삼각형은 괜찮구나. BC가 20, 20은 괜찮구나. 근데 BC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게 B를 쓰면 C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로 결정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만 쓰면 될 것 같아. B는 20부터 시작해가지고 20밖에 안 되네. 그치? B가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20밖에 안 되고 그 A가 21일 때는 B 플러스 C가 39가 돼야겠고 B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 B는 C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21 괜찮고 20도 괜찮고 19는 안 되지. C가 더 커지니까. 두 가지. 그 다음 A가 22면 B 플러스 C가 38이고 B가 될 수 있는 값이 22, 21, 20까지 19도 되는 거야. 이게 규칙이 쉽게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써야 될 것 같다. 표를 그려가지고 A가 20일 때는 B가 한 가지. C는 할 필요 없는데. A가 21일 때는 B가 두 가지. A가 22일 때는 B가 네 가지. A가 23일 때는 B 플러스 C가 37이 되겠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다 해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B 플러스 C가 37이면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거는 19까지인가? 맞지? 5가지. 이렇게 해서 다 세야 돼. 이거 일일이 이제 다 세서 마무리는 각자한테 맡기고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만 하자.